안녕하세요. 의료 IT 공학과 안재업 교수님 지도하에 인체 생리학 3장 심장에 대해 발표할 김미리, 박수현, 김나윤입니다. 심장의 구조, 심근의 특성, 심장의 펌프 작용, 심전도의 순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의 구조를 발표하기 앞서 심장의 펌프 기능에 대해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은 펌프 기능을 통해 폐순환과 체순환을 합니다. 심장의 오른쪽 부분은 체내로부터 산소가 부족한 상태의 혈액을 받아들여 이 혈액을 다시 폐로 보내서 산소를 공급받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냅니다. 이 순환이 폐순환입니다. 그리고 심장의 왼쪽 부분에서는 폐로부터 산소가 충분한 혈액을 받아들이고 이 혈액을 다시 체내 조직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데 이러한 순환이 체순환입니다. 체순환은 몸 전체를 순환하기 때문에 몸순환, 대순환이라고도 불립니다. 심장은 원초형 근육기관으로 무게는 약 250g에서 350g 정도입니다. 성인의 주먹만한 크기이고 종격의 중앙과 횡격막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중격에 의해 좌우가 나뉘고 좌우 심장은 다시 판막에 의해 심방과 심실로 나누어져 4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장에는 4개의 판막이 있습니다. 이 판막들은 심장에서 혈액의 역류를 방지해 일정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심방과 심실 사이에 위치한 방실판은 오른쪽 심장의 3천판, 왼쪽 심장의 승모판, 즉 2천판이 있고 2개의 큰 동맥과 연결되는 부위에 위치한 반월판은 폐동맥 판막과 대동맥 판막이 있습니다. 심장벽은 심내막, 심근, 심해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내막은 심장의 가장 안쪽에 내피세포로 혈액과 직접 접촉하고 있으며 판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심근의 심벽 두께의 75%를 차지하며 심근의 율동적인 수축은 순환을 유지하는 원동력을 제공합니다. 심근은 구조상으로는 유행문근이지만 기능상으로는 불수의근이면서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또한 중추로부터의 신경을 차단하여도 자동적으로 수축할 수 있습니다. 심방의 심근층은 심실의 심근층보다 얇고 좌심실벽은 우심실벽보다 3배 정도 두꺼워서 더 많은 양의 혈액을 박출해낼 수 있습니다. 심장은 특수한 외피인 심낭으로 쌓여 있습니다. 안쪽을 장측 심낭, 바깥쪽은 벽측 심장이라고 합니다. 장측 심낭과 벽측 심낭 사이의 공간을 심낭강이라고 하는데 심낭강에는 약 30ml 정도의 심낭액이 있으며 이는 심장의 수축과 이완 시 마찰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심장이 전신으로 혈액을 박출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 에너지는 심장에 분포된 혈관을 통해 공급된 산소와 영양분으로부터 생성됩니다. 그러나 심내막은 코팅되어 있기 때문에 심방이나 심실 내에 모여진 혈액의 산소와 영양분을 직접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심장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분포된 혈관인 관상동맥이 필요합니다. 관상동맥의 이름은 심장을 둘러싸고 분포된 혈관의 모습이 마치 왕관을 쓰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서 붙여졌습니다. 관상동맥은 대동맥에서 분지되는 첫 번째 동맥이며 이는 대동맥판 윗부분에서 시작하여 바로 좌우 2개의 관상동맥, 즉 우관상동맥과 좌관상동맥으로 나누어집니다. 우관상동맥은 우측 심장을, 좌관상동맥은 다시 전하행동맥과 회선동맥으로 나뉘어 좌측 심장을 둘러쌉니다. 좌우 2개의 관상동맥은 심장 전체에 퍼져 심근에 혈액을 공급한 후 공급된 혈액의 약 70%가 관상정맥동을 통해 우심방으로 돌아오고 나머지 30%의 혈액은 전관상정맥과 소관상정맥을 통해 우심방으로 돌아옵니다. 관상동맥은 다른 동맥과 달리 공급되는 혈액의 약 75%가 심장의 완기에 공급됩니다. 즉, 심실 수축이 끝나고 대동맥 판막이 닫히면서 대동맥을 통과했던 혈액의 일부가 역류하는 이완기 때의 압력에 의해 좌우 관상동맥으로 혈액이 공급됩니다. 수축기에는 심근의 수축으로 심근 사이에 분포되어 있는 관상동맥이 압박을 받아 혈류량이 적어집니다. 그러므로 관상순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완기의 압력이 적어도 60mm 소운주가 되어야 합니다. 관상동맥은 심장에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죽상경화증이나 혈전 색전증 등으로 좁아져 산소 공급이 완화하지 못하게 되면 협심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협심증이 방치되고 오래 지속되면 산소 부족으로 심근괴사로 인해 급사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심장마비라고 알고 있는 심근경색입니다. 다음으로 심근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근의 전기 생리적 특성은 심박동수와 리듬을 조절하는 것으로 형태적 특성과 기능적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심장 근육의 세포는 수축세포와 전도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축세포는 심방과 심실에 전반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전도세포에 의해 발생된 활동전압에 의해 수축이 유도되어 혈액을 박출시킵니다. 수축세포인 심근세포의 막은 계제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제판은 인접한 두 근육세포막이 손가락이 엉켜 있는 것 같이 서로 맞물려 있는 형태입니다. 계제판은 독특한 구조로 심근의 특정 지점에 흥분이 발생하면 전체 심근 섬유로 빠르게 전도되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로 인해 심장의 각방의 모든 근세포들이 마치 한 개의 세포처럼 함께 수축해 강하게 혈액을 박출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심근의 기능적 합포체라고 합니다. 심장의 첫 번째 기능적 특성은 율동성입니다. 심장은 심장으로 가는 모든 신경 연결을 끊어도 조건만 갖춘다면 자발적으로 계속해서 자동으로 박동합니다. 이는 전도세포가 분포되어 있는 동방결절, 방시해결절, 희수속과 프루키니의 섬유 때문인데요. 심장은 1분에 60에서 100회 율동적으로 흥분이 발생하는데 심근 내에서 흥분이 처음 발생되는 부위가 동방결절입니다. 그러므로 동방결절을 심박동기 또는 심박조율기라고도 합니다. 동방결절에서 시작된 심장의 활동전압은 방실결절, 희수속, 좌속까지와 우속까지 프루키니의 섬유를 통해 빠르게 심근 전체로 퍼져 심근에 빠르고 강한 수축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전도세포들을 흥분전도계라고 합니다. 전도세포의 흥분은 동방결절에서 1분에 60에서 100회 생성합니다. 그러나 정상 상태에서는 동방결절이 심근의 흥분성을 주도하지만 병적으로 동방결절 이외의 부위에서 흥분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심장은 어떠한 자극에 대해 활동전압을 형성할 수 있는 특성인 흥분성이 있습니다. 심근세포의 안정막 전압은 마이너스 90mV이며 안정상태의 심근이 자극되면 활동전압을 발생합니다. 오른쪽의 그래프는 세포 내 활동전압파형을 곡선으로 나타낸 것으로 활동전압 곡선이라고 합니다. 먼저 심방, 심실, 프루키니의 섬유의 활동전압은 매우 빠른 탈분극으로 시작됩니다. 이를 가시파라고 합니다. 즉 심근 세포막이 자극을 받아 어느 정도 탈분극되면 나트륨에 대한 막의 투과도가 일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0mV를 지나서 가시전압을 형성합니다. 다음은 심실, 심방, 프루키니의 섬유가 재분극을 일으키는 단계로 가시파가 일어난 직후에 나타납니다. 막의 탈분극이 진행되면 높아진 나트륨의 투과도가 낮아집니다. 이후에 칼륨의 투과도가 높아져 세포 밖으로 유출되어 짧은 재분극 상태가 나타나는 구간입니다. 수백 밀리세컨드 동안 전압이 길게 이어지며 막전압을 일정하게 유지되는 기간을 고원부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심근세포 활동전압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이 기간은 칼슘 통로가 느리게 활성화되고 칼슘의 세포 내 유입량과 칼륨의 세포 외 유출량이 평형을 이루는 시기입니다. 고원부 후 칼슘의 세포 내 유입이 차단되고 칼륨의 세포 외 유출의 증가로 막전압이 안정막전압까지 급속히 재분극되는 시기입니다. 막전압이 재분극되어 약 마이너스 90mV로 되돌아가면 안정막전압을 의미합니다. 심근에서 발생하는 활동전압 기간은 신경이나 골격근 섬유에 비해 100배 이상 깁니다. 이렇게 심근의 활동전압이 긴 것은 활동전압이 끝날 때까지는 새로운 활동전압을 형성할 수 없어 심근에서는 불응기도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응기는 절대적 불응기와 상대적 불응기로 나뉩니다. 절대적 불응기에는 어떠한 자극에도 반응을 하지 않고 상대적 불응기에는 정상보다 큰 자극이 주어지면 활동전압이 생길 수는 있으나 그 크기와 수축력이 정상보다 작게 나타납니다. 심장에서는 이러한 불응기로 인해 골격근과 달리 가중현상이나 강축현상이 일어날 수 없고 그 결과 심근이 펌프로서 기능할 수 있게 합니다. 전도성은 세포막을 따라 전기적 충격을 전달하는 심근세포의 능력입니다.
심장에서는 전도 속도는 방실 결절이 가장 늦고 프르키네 섬유가 1초에 2m에서 4m의 속도로 전도되어 가장 빠릅니다. 활동전압이 동방결절에서 심방으로 전달되어 방실결절, 희수속과 프르키네 섬유, 그리고 심실까지 전달되는 시간은 0.22초입니다. 여기서 방실결절을 통과하는 전도 속도는 총 전도 속도의 2분의 1이 요구되는데 이는 방실결절의 전도 속도가 가장 느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도성으로 동방결절에서 시작된 심장의 활동전압이 심방을 먼저 탈분극시킨 후 방실결절에서 잠시 쉬어간 후 심실을 탈분극시키므로 심방과 심실이 동시에 수축하지 않게 됩니다. 동방결절에서 발생한 흥분이 심장의 흥분전도계를 따라 심근 전체로 파급되면 심방과 심실은 각기 하나의 근섬유처럼 동시에 수축하게 됩니다. 심근의 수축력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심근 섬유의 길이에 비례합니다. 이것을 스탈링의 심장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완기의 심실내 압도는 용량은 수축 직전의 심근의 길이에 영향을 주며 수축기 심실내압의 크기는 심근의 수축력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심장의 펌프작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방과 심실은 수축과 이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기적 활동을 심박동이라고 합니다. 또한 심방수축의 개시에서 다음 심방수축 개시 전까지의 심박동 주기를 심장주기라고 합니다. 안정시 심박동수가 분당 75회의 경우 심장주기는 0.8초입니다. 수축기에는 심실의 혈액이 가득 차고 심실로 탈분극파가 전달되어 심실이 빠르고 강하게 수축합니다. 1회 심장주기 그래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의 파란색 선은 심실내압의 변화를 나타낸 선, 빨간색 선은 심실용적의 변화를 나타낸 선입니다. 그리고 그래프의 가장 위에 있는 선은 대동맥 압력의 변화를 나타낸 선입니다. 등용성 수축기는 심실 수축기관입니다. 심실내 압력이 높아지면 그래프의 AV 밸브인 방실판이 닫히고 모든 판막이 닫힌 상태로 심실 용적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지속적으로 수축이 이루어지면서 심실내 압력은 크게 상승합니다. 등용성 수축기가 지나면 심실내압이 대동맥압보다 더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실내압이 대동맥압보다 높아지면 대동맥 판막이 열리고 혈액이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빠르고 강하게 박출됩니다. 이로 인해 갑자기 유입된 다량의 혈액에 의해 대동맥압이 좌심실압과 같이 상승해 심실 용적이 급속히 감소합니다. 이 시기를 급속 박출기라고 합니다. 혈액의 박출 속도는 감소하고 대동맥 내 혈액의 역류로 대동맥이 폐쇄될 때까지의 기간은 완서 박출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심실내 압력이 하강하기 시작해 심실제 분극이 완성됩니다. 심실 용적은 감소되고 좌심방 압력은 폐에서 좌심방으로 혈액이 기환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심실의 재분극파가 전달되면서 심실이 이완하게 되는 시기가 이완기입니다. 좌심실이 이완하면 좌심실 압력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좌심실 압력이 대동맥 압력보다 떨어지면 대동맥 판막 근처에서 역류가 일어나면서 대동맥 판막이 닫힙니다. 모든 판막이 닫힌 채로 이완이 계속되는 단계를 등용성 이완기라고 합니다. 심실의 압력이 최하로 감소하면 방실판이 열리고 심방에 고여있던 혈액이 심실로 쏟아져 내려옵니다. 이 시기를 급속 심실 충만기라고 합니다. 완서 심실 충만기는 혈액 유입 속도가 감소하는 시기부터 심방 수축이 시작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심실 혈액 유입량의 10에서 40% 정도가 심방 수축기에 일어납니다. 이완기 후반부에 심방이 수축하며 심방 안의 혈액을 조금이라도 더 심실로 내려보냅니다. 심방의 수축은 심방 이탈 분극이 진행되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심장 주기 중 이완기는 수축기보다 훨씬 깁니다. 안정 시에는 약 2배 이상으로 긴데 수축기 동안 강하고 힘차게 박출이 일어나 빠르게 전신으로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완기 동안에 보다 많은 혈액이 심실내로 유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긴 시간을 필요로 한 것입니다.
이완기 기간 내에 급속 심실촉만기, 완서 심실촉만기, 심방수축기를 합해 심실촉만기라고 합니다. 가슴에 귀를 대면 주기마다 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을 심음이라고 합니다. 심음은 심장 수축과 이완에 따라 심장 판막의 개폐, 혈액의 흐름, 혈류 변화에 의한 심방벽이나 혈관벽의 진동 때문에 나타납니다. 제1심음은 방실판이 닫힘과 동시에 나는 소리로 심실 수축 시작 시에 나타나고 길고 낮은 소리로 뚝으로 들립니다. 제2심음은 반월판이 닫힘과 동시에 나는 소리로 심실이완 시작 시에 나타나고 짧고 높은 소리로 딱으로 들립니다. 방실판막이 판월판막보다 크기 때문에 제1심음이 제2심음보다 약간 크게 들립니다. 제1심음이 시작되면서 수축기가 시작되고 제2심음이 시작되면서 이완기가 시작되므로 수축기는 제1심음과 제2심음 사이이고 이완기는 제2심음과 다음 제1심음 사이가 됩니다. 청진기로는 듣기 어렵지만 가슴 위에 아주 예민한 마이크로폰을 부착시키면 제2심음이 지난 다음에 또 하나의 진폭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3심음입니다. 제3심음은 심실로 빠르게 유입되는 혈액이 심실을 진동시키기 때문에 생기며 약하고 낮은 소리로 들립니다. 또한 심방수축에 앞서 열린 방실판을 통해 혈액이 심실로 들어갈 때 낮고 약한 소리를 내는데 이를 제4심음이라고 하며 귀로는 들을 수 없습니다. 심장의 각 판막에 협착이 있거나 판막이 불완전하게 닫혀서 혈액에 역류가 생기면 잡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음을 청진함으로써 심장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질병 진단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심실의 기능은 1박출량, 박출률 및 심박출량으로 나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1박출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1회 박출하는 혈액량을 1박출량이라고 합니다. 1박출량은 이완기 말 심실 혈액량에서 수축기 말 심실 혈액량을 뺀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이완기 말 심실 혈액량은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분출되기 직전 좌심실의 혈액량을 말합니다. 이는 약 120ml입니다. 또한 수축기 말 심실 혈액량이란 박출 후에 심실에 남아있는 혈액량으로 약 50ml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1박출량은 이완기 말 심실 혈액량 120ml에서 수축기 말 심실 혈액량을 뺀 약 70ml입니다. 1박출량은 안정상태에서 약 70ml 정도이지만 운동과 같이 교감신경에 의해 심장 기능이 활성화되면 150ml로 증가합니다. 생리적으로 1박출량은 펌프로서의 심장 기능 효율성과 정맥 활류에 의해 조절됩니다. 정맥 활류량이란 전신 순환 후 심장으로 기환하는 혈액의 양을 말합니다. 이 정맥 활류량은 혈액량, 압력, 저항, 신체 운동, 호흡 등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정맥 활류량은 이완기 말 심실 혈액량에 영향을 끼치는데 만약 혈류량이 감소하고 전신 순환에서 혈압이 낮아지면 정맥 활류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맥 활류량이 증가하여 이완기 말 심실 혈액량이 증가하면 심실 근육의 길이가 길어지고 수축력은 더 강해져 일박출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숨환계의 어느 부위에서든 혈류에 대한 저항 증가는 심장으로의 정맥 활류를 감소시키고 심박출량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심장의 수축기 대동맥, 폐동맥으로 혈액이 박출될 때 이에 대응하는 혈관의 저항이 증가한다면 일박출량은 감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완기 말 심실 혈액량인 전부하의 증가는 일박출량을 증가시키고 혈류 저항인 후부하의 증가는 일박출량을 감소시킵니다. 근육운동은 정맥 활류를 증가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골격근이 수축할 때 골격근 내에 있는 정맥이 압박되므로 더 많은 양의 혈액이 심장 방향으로 흐르게 되고 정맥의 판막이 혈액이 역류하는 것을 막아 심장 방향으로 혈액이 이동하는 것을 촉진시켜줍니다. 호흡수와 깊이도 영향을 끼칩니다. 흡식 시에 횡격막이 복강 쪽으로 하강하게 되어 흉강의 용적은 커지고 반대로 복강의 용적은 감소하게 되어 복압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복각 내의 정맥에는 압력이 증가하게 되어 혈액은 압력이 적은 용강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혈액은 복부정맥으로부터 흉부대 정맥 및 심장으로 올라와 정맥 활류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정맥 활류량이 충분할 때 일박출량은 심근수축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맥 활류량이 증가하지 않아도 심근수축력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안정상태에서 심실수축기 말에 심실 내에 남아있던 50ml 정도의 혈액을 박출시키게 되어 1회 박출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심실 내에서 박출되는 혈액의 효과를 박출률이라고 합니다. 심실이 완기말 혈액량에 대한 1회 박출량의 비로 구할 수 있습니다. 박출률은 심실근 수축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안정시 박출률의 정상치는 약 60% 정도입니다. 박출률의 증가는 수축력의 증가를 반영하고 박출률의 저하는 수축력의 저하를 반영합니다. 심부전이 있을 때에는 심실의 수축력이 약화되어 충분한 박출이 안 되므로 이때의 박출률은 40% 미만입니다. 심박출량은 좌심실 또는 우심실에서 1분당 박출되는 총 혈액량을 말합니다. 심박출량은 일박출량과 1분 동안의 심박동수에 의존합니다. 안정시 심박출량은 성인 남자의 경우 약 5리터 퍼분 정도이고 여자는 남자보다 5에서 10% 정도 적습니다. 심박출량에는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끼칩니다. 개인차가 심리에 몸집이 크면 심박출량이 많아집니다. 나이도 영향을 끼칩니다. 신생아의 상후 24시간 내에는 심장지수가 성인보다 작으며 그 후 점차 커지나 20세 이후에는 다시 점점 감소해 80세에는 2리터 퍼분을 조금 넘습니다. 앉아있다가 서게 되면 인체의 합으로 많은 혈액이 몰립니다. 그래서 심박출량이 20% 정도 하강합니다. 운동 시에는 근육이 수축하면서 많은 양의 정맥혈이 심장으로 유입됩니다. 그 결과 이완기말 용적이 증가하게 되고 일박출량도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운동 준비 시와 같이 근육이 증가하면 심박출량은 매분 1에서 2리터 증가하게 됩니다. 심박출량은 대사와 비례합니다. 근육과 다른 기관의 활동이 클수록 심박출량이 커지고 운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심박출량은 직선적으로 증가합니다. 젊고 훈련이 잘 된 운동선수가 격렬한 운동을 할 때에 심박출량은 30에서 35리터 퍼분까지 증가하는 데에는 정상 심박출량의 5에서 7배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외에도 주위의 온도가 높을 때 공포, 두려움, 흥분과 같은 감정, 반응 시, 과식 후, 그리고 임신 말기에도 심박출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심장의 수축력이 클수록 일박출량은 증가되고 이러한 심장 기능의 조절은 내인성과 외인성 조절에 의해 조절됩니다. 내인성 조절 기전은 스탈링의 심장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고 외인성 조절은 주로 자율신경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이외에도 심장의 수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산소, 이산화탄소 등 기타 호르몬 같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또한 체온이 상승하게 되면 심근 세포막의 이온 투과도가 증가하고 동방결절의 대사율이 증가하여 심박동수가 증가하지만 체온이 지나치게 상승하거나 하강하게 되면 심박동수는 감소하게 됩니다. 스탈링은 궤를 이용해 신경지배를 받지 않는 심장에 대해 일박출량과 대동맥 혈압 또는 대정맥 혈압과의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일박출량은 생리적 범위 내에서는 동맥 혈압에 관계없이 이완기의 심실용적이 클수록 박출량이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스탈링의 심장 법칙입니다. 정맥 활류량이 많을수록 심실 축말량이 증가해 생리적 범위 내에서 심근은 길이가 길어지고 심근의 수축력이 커져 일박출량이 증대되는 효과입니다. 이는 심장의 외부의 자극 없이 이루어지므로 내인성 조절로 분류됩니다.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상호작용으로 심장 기능을 조절합니다. 교감신경은 보통 촉진작용을 하는데 심박동수를 증가시키고 주로 심실근에 작용해 수축력을 증가시키며 동방결절의 흥분 발생 빈도와 전도 속도가 증가하는 반응을 나타냅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심박동수를 저하시키는 억제작용을 합니다. 연수에서 기시되어 동방결절, 방시해결절, 심방에 분포되어 있으며
심박동수와 수축력을 감소시킵니다. 안정 상태에서는 부교감신경인 미주신경이 교감신경보다 더 큰 작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전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전도는 심장의 활동에 따라 생기는 활동전압을 신체 표면에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전압작 또는 전압을 신체 표면에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심장의 재분극과 탈분극의 순서와 시간 때문인데요. 심근은 동시에 탈분극하지는 않아 심방이 탈분극하고 난 후 심실이 탈분극하며 심실이 탈분극하는 동안 심방은 재분극을 일으키고 정확한 순서에 의해 심실이 재분극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심근에서의 탈분극과 재분극은 차례대로 일어나며 전이치 않은 심장의 위치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이러한 현상은 신체 표면에서 전극을 부착해 감지할 수 있습니다. 심전도는 보통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초당 25mm 속도로 기록한 것을 의미합니다. 1mm짜리 작은 눈금 하나는 0.04초가 되며 작은 눈금 5개마다 굵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어 굵은 선 사이는 0.2초가 됩니다. 예를 들어 6초 안에 알파의 개수가 7칸이라면 60초로 한 선에 70회/분이 됩니다. 이와 같은 계산으로 분당 심박수가 100회 이상이면 빈맥, 60회 이하이면 서맥이라고 합니다. 심전도는 심근의 위치에서 탈분극과 재분극의 차이를 다양한 파일 형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파에는 간격과 분절이 있는데 간격은 팔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분절은 팔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심전도에서 피파는 동방결절로부터 나온 충격이 심방으로 퍼져 심방의 탈분극을 나타내는 파입니다. 심방의 수축을 유발하죠. 정상은 0.12초 이하의 부드러운 곡선을 띠고 있습니다. 피파의 기간은 심방을 통한 전도 시간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방을 통과하는 전도 속도가 감소되면 피파는 퍼지게 됩니다. 심방이 재분극하면 정상 심 정도에서는 보이지 않게 되는데 QRS군에 의해 감춰지기 때문입니다. QRS군은 Q, R, S 3개의 파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파형은 심실의 탈분극기로 심실의 수축을 유발합니다. 폭은 0.06초에서 0.11초 이하를 나타내며 보통 예리한 파를 이룹니다. QRS군의 총 구간은 피파 기간과 비슷하며 이는 심실이 심방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심실은 아주 빠르게 탈분극을 일으키는데 이는 희소속 프로키네계에서 흥분전도 속도가 심방 전도계보다 훨씬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심실 비대 또는 확장이 있으면 QRS군의 구간이 연장됩니다. 피파는 심실의 재분극기로 심실의 이완을 유발합니다. 높이와 폭은 일정하지 않으며 피파보다 크고 부드러운 곡선입니다. 기간은 0.10초에서 0.25초 혹은 그보다 깁니다. T파 이후에 생기는 U파는 대개 심실 재분극의 마지막 단계에서 나타납니다. U파는 느린 파루 재분극입니다. 기본선에서 점차적으로 또는 갑자기 시작되거나 T파의 후반 경사 부위에서 시작됩니다. PR 간격은 심방의 탈분극 초기에서 심실의 탈분극 초기 시간을 나타냅니다. 즉 피파 시작부터 QRS군의 시작 직전까지의 시간을 말하고 방실결절 흥분전도 시간을 나타냅니다. 정상적으로 PR 간격은 0.12초에서 0.20초 사이이며 0.20초보다 길 때에는 방실결절의 전도장애를 나타내며 0.12초보다 짧을 때에는 심장 수축이 동방결절이 아닌 심방의 하부 혹은 방실결절에서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교감신경 흥분과 같은 이유로 방실결절을 통과하는 전도 속도가 빠르면 PR 간격은 감소되고 부교감신경 흥분과 같은 이유로 방실결절을 통과하는 전도 속도가 느리면 PR 간격은 증가합니다. 즉, 심박동수가 빨라지면 심박동수가 느릴 때에 비해 PR 간격은 짧아집니다. QT 간격은 QRS군 처음부터 ST 분절, T파를 포함하고 있으며 처음 심실 탈분극에서 마지막 심실 재분극까지를 나타냅니다. QR 간격의 지연은 심실의 재분극이 느려졌음을 의미합니다. 심박동수가 빠르면 심박동수가 느릴 때보다 QT 간격이 짧아집니다. ST 분절은 좌우 심실의 초기 재분극 상태에
즉 심실근육이 모두 탈분극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ST 분절은 QRS군의 끝에서부터 시작해 T파의 시작점에서 끝냅니다. QRS군과 ST 분절 사이의 점을 제2지점 혹은 접합부라고 합니다. 정상값은 보통 0.2초 이하이며 심박동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박동수가 빠르면 심박동수가 느릴 때보다 ST분절은 짧아집니다. ST분절은 심실근육이 모두 탈분극된 상태이므로 이 전압이 기본선에 있지 않다는 것은 모든 심실근세포가 동시에 탈분극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심근경색증과 같은 병리적인 현상을 의미합니다. 심박동수는 1분당 QRS군이 나타난 숫자를 말합니다. 주기 길이는 RR 간격으로 심박수는 주기 길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심박동수의 변화는 활동전압의 변화를 뜻하며 결과적으로 불응기와 흥분기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심박동수가 증가하면 활동전압 기간이 단축됩니다. 시간당 활동전압이 더 많이 나타나고 활동전압이 좀 더 짧아지고 좀 더 짧은 불응기를 갖게 되죠. 심박동수와 불응기의 관계에서 심박동수의 증가는 부정맥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박동수가 증가하고 불응기가 짧아지면 심근세포는 조기에 흥분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